꿀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하고 매일매일 싸우는 일 때문에 꿀쌤을 찾아왔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저희 딸이요. 너무 피곤하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집에 도덕 선생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어찌나 사사건건 따지는지요. 입만 열면 매일매일 다툼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이랑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너무 도덕적인 거를 저한테 강요를 하니까 피곤한 거죠.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참 빈정이 상하죠. 내가 또 대단히 도덕적인 위인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규칙이나 도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제일 그거를 공격하는 게 우리 사춘기 아이예요. 엄마는 왜 그래?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화가 나죠. 내가 그렇게 쓰레기인가? 나 그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발심이 생기실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선생님 한 분하고 사는 것 같아요. 혹은 무슨 도덕적 성자랑 사는 것 같다고 할까요? 도덕 선생님요. 아이들의 도덕적인 신념과 가치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아이한테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님하고 자주 부딪히는 이야기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차를 타고 갈 때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무단횡단하는 걸 보면 저기 신호를 지켜야지 왜 무단횡단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어디 사거리에서 길 건널 때 우리 시간 없다고 하면서 파란불로 안 바뀌었는데 빨간불일 때 건넌 적 있잖아. 엄마도 그런 적 있으면서 왜 그래?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는 동생이 아파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차가 한 대도 없는 작은 골목이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면서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물론 초록신호에 건너는 게 맞아.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필 때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고 엄마가 차에 있을 때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융통성이라는 게 일도 없어요.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아주 급한 상황이 될 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안전한 것을 담보로. 그거를 설명을 해도요, 이해를 못해요. 아이가 어떤 지적인 면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면의 발달이 일어나면서 자신만의 가치와 생각이 생기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있었겠죠. 빨간불에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더라도 아이는 어떤 절대 원칙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너 잘났어. 너 아주 그냥 성인군자 났어. 이런 얘기를 딱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이가 그때부터는 정말 혼란이 오고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옆에 친구들이나 다른 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치관이 아이한테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이들끼리 또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치관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가치관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도덕적 가치관과 개념들은 심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대화를 피하지 마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마치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걸 좀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는 말이 안 돼. 엄마는 정말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라고 지적을 하니까 제가 사사건건 지적하는 거를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발전하고 발달하는 과정이구나. 아직 그런 융통성까지 있어서 개별적인 그런 융통성까지는 발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본 토대가 마련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토대는 내가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꾸 트러블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행동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어떤 신념, 가치관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낙태를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야? 그것 또한 살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수도 없이 던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이 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해도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거라면서 사람의 생명을 누군가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식견이 넓지 않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그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폭력을 하지 마라. 절대 누구를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그거는 영화에서 폭력을 허용한 거잖아. 그리고 막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엄마가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엄마로서 그거를 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엄마는 폭력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라는 장치가 있고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정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폭력은 반대한다며. 그러면 모든 폭력적인 영화나 영상도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엄마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도덕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나 신념이냐 이런 거를 따져 물을 때 도덕 시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사사건건 일어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아이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황도 자꾸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그런 기둥을 잘 세워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의 신념과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신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 가치관이 충돌이 되고 부딪힐 때는요. 아 그래 그것도 인정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가치관이 다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이는 또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나와 다른 타인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아이가 하는 말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죠. 제가 틀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덕책에 써 있는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시시때때로 가치라는 게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 행동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뒷면은 이해를 못하고 앞에 써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해서 아이랑 매일매일 이런 언어적인 논쟁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 좀 도와주세요.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더라도 초록불에 건넜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변명을 해서 나는 정말 동생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지금 당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초록불 지키느라고 생명 위독한 그런 상황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서 과장에 과장을 더해가지고 대결해서 내가 이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뭔가 이게 지는 것 같고 아이한테 내 면이 안 서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요. 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부모님의 상황도 더 이해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런 부분은 엄마가 잘못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엄마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아마 아이하고 트러블도 줄고 대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도덕적인 신념과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살인이라는 건 분명히 나쁜 거지. 그렇지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던 사람한테는 그만큼 아픈 고통이 있고 아이도 아마 행복하게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낙태가 허용된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내 신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엄마 생각이 꼭 옳은 거는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엄마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으로 사회에서는 이러이런 관념들이 중요해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엄마 말에 뭔가 믿음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이가 우리의 도덕적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을 때 그것이 딱 들었을 때 나에 대한 공격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어를 치죠. 난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마치 사회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방어를 하는 것처럼 내 행동을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요. 아이는 단지 의문이 들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문이 든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지? 왜 그때는 빨간불이 됐는데 저 사람의 빨간불은 용인이 안 되지? 라는 의문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설명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문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럴 땐 더 용인이 돼. 하지만 네 생각이 다르다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층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대화로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의문이 생긴다는 건요, 아주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와 같이 가치관을 잡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유익한 성장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고민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